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날을 맞으려면 얼굴이 예쁘고 화사한 여인이 집을 찾아와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저는 공덕천이라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그 집에 복을 준답니다. 주인은 그 여인을 집 안으로 정중히 맞아들여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하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 또 한 여인이 문 앞에서 서 있는데 그녀는 추한 얼굴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서 주인은 누구냐고 언짢게 물었습니다. 저는 흑암천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는 데마다 재앙을 뿌리지요. 주인이 당장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자 그녀는 비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반기면서 맞아들인 이는 우리 언니인데 나는 항상 언니와 같이 살아야 할 신세입니다. 나를 쫓아내면 우리 언니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자 언니도 말했답니다. 나를 좋아하려면 우리 동생도 함께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떨어져서 못 사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서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 비바람이 개면 항상 그러하듯이 맑은 햇살이 온 대지에 쏟아질 것입니다. 올해 삼재를 만났을 때에는 어느 주부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점을 보러 갔었는데 금년부터 삼재가 들었으니 입춘날에 절에 와서 삼재풀이 불공을 해야 액땜을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옛날 인도의 전통적인 세계관으로는 대소 삼재를 들고 있는데 작은 삼재는 전쟁, 질병, 기근이며 큰 삼재는 화재, 수재, 풍재 또는 병재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을 수 있는 재난을 말합니다. 이런 재난이란 것이 굳이 삼재에 해이거나 아홉수에 걸린 사람만이 당하는 재난일 리 있겠습니까? 입춘날에 절에 가서 삼재풀이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 어떤 경전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기죽지 말고 바른 가르침에 따라 이 풍진 세상의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든 기도나 공양하는 것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제부터는 삼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꺼이 맞으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언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웃들이 받아야 할 삼재를 내가 대신 받겠으니 나의 이웃들은 삼재를 만나지 않고 안락하게 살게 하소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사람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소중한 일입니다.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올바른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위 동서구금, 양생법이라고 말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검소하고 소박한 식사를 권하며 기름지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미 대신 조, 수수, 보리, 콩, 현미 등 잡곡으로 만든 밥을 먹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에 기리 든 혀는 거친 잡곡밥을 싫어하겠지만 그릇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잡곡밥은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며 백미의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보세요. 잡곡밥을 먹으면 찬도 그리 많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밖에 나가 그 전처럼 흰밥을 먹으면 그렇게 싱거울 수가 없으며 잡곡밥처럼 진기가 없어 이내 배가 고파올 것입니다. 하루의 식생활은 아침은 부드럽게 자극이 되는 설탕 등은 피하고 점심은 제대로 풍성하게 골고루 저녁은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간소하게 하여 우리를 위해 평생을 두고 봉사해줄 위장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모란꽃에 향기가 없다고 하나요?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긴 한데 자연에 대해서만은 너무 깜깜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신상에 대해서라면 자기 집안 족보보다도 훨씬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무 이름 하나, 새 이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연과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생활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된답니다. 모든 계절, 자연을 느끼며 지낼 수 있음 좋겠지만 봄에는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새로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느껴보세요. 5월에 피어나는 모라는 가까이서보다는 몇 걸음 떨어져 서면 그 향기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장미보다는 조금 여린 수줍은 향기. 그러나 모라는 향기보다는 그 흐드러진 넉넉한 꽃 모양이 값져서 중국인들은 모란을 꽃 중의 왕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져야 할 때가 오면 무너져 내리는 그 산뜻한 낙화. 꽃은 필 때도 고와야겠지만 질 때에도 고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 봄철마다 우리들의 인생사를 비추어 되새기게 합니다. 인간사 뜸을 들여야 하는 이유. 꽃들을 바라볼 때에는 얼만큼 피었는지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고, 가까이서 봐야 보기 좋은 꽃이 있고 멀리서 봐야 보기 좋은 꽃이 있습니다. 매화는 반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어 보기가 좋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이 아름답고 볼만합니다. 팻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팻꽃이 지닌 맑은 자태와 그 뚜렷한 윤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폭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분홍빛이 지닌 그 봄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꽃이나 사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데 엉겨 있으면 범속해지고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휴대폰과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뭐든지 단박에 이루려고만 하고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도 뜸 들릴 줄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사, 모든 관계도 세상살이도 뜸을 들여야 제맛이 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누가 가려내어 줄까요? 천지간에 외롭게 서 있는 내가 운명적으로 의지할 곳이라곤 오로지 책과 붓뿐이다. 1801년 겨울, 다산 정약용이 귀양 가면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볼 수 없는 패족의 신분이 되었으니 참으로 독수할 때를 만난 것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내 저술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것이고,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이어주는 일이나 마찬가지이다.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에서 26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재능과 출세를 시기하여 무고한 죄를 씌워 유배를 보낸 그때의 지배계층은 오늘날 그 존재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귀양살이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던 다산은 오늘까지 숨을 쉬면서 후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듯이 참과 거짓은 세월이 금을 그어 가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문. 많은 부모님들이 절에 찾아와서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지 물어옵니다. 그럴 때에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 바쳤다는 기도문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자식을 이런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날을 맞으려면 얼굴이 예쁘고 화사한 여인이 집을 찾아와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저는 공덕천이라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그 집에 복을 준답니다. 주인은 그 여인을 집 안으로 정중히 맞아들여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하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 또 한 여인이 문 앞에서 서 있는데 그녀는 추한 얼굴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서 주인은 누구냐고 언짢게 물었습니다. 저는 흑암천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는 데마다 재앙을 뿌리지요. 주인이 당장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자 그녀는 비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반기면서 맞아들인 이는 우리 언니인데 나는 항상 언니와 같이 살아야 할 신세입니다. 나를 쫓아내면 우리 언니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자 언니도 말했답니다. 나를 좋아하려면 우리 동생도 함께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떨어져서 못 사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서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 비바람이 개면 항상 그러하듯이 맑은 햇살이 온 대지에 쏟아질 것입니다. 올해 삼재를 만났을 때에는 어느 주부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점을 보러 갔었는데 금년부터 삼재가 들었으니 입춘날에 절에 와서 삼재풀이 불공을 해야 액땜을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옛날 인도의 전통적인 세계관으로는 대소 삼재를 들고 있는데 작은 삼재는 전쟁, 질병, 기근이며 큰 삼재는 화재, 수재, 풍재 또는 병재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을 수 있는 재난을 말합니다. 이런 재난이란 것이 굳이 삼재에 해이거나 아홉수에 걸린 사람만이 당하는 재난일 리 있겠습니까? 입춘날에 절에 가서 삼재풀이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 어떤 경전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기죽지 말고 바른 가르침에 따라 이 풍진 세상의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든 기도나 공양하는 것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제부터는 삼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꺼이 맞으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언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웃들이 받아야 할 삼재를 내가 대신 받겠으니 나의 이웃들은 삼재를 만나지 않고 안락하게 살게 하소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사람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소중한 일입니다.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올바른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위 동서구금, 양생법이라고 말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검소하고 소박한 식사를 권하며 기름지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미 대신 조, 수수, 보리, 콩, 현미 등 잡곡으로 만든 밥을 먹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에 기리 든 혀는 거친 잡곡밥을 싫어하겠지만 그릇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잡곡밥은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며 백미의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보세요. 잡곡밥을 먹으면 찬도 그리 많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밖에 나가 그 전처럼 흰밥을 먹으면 그렇게 싱거울 수가 없으며 잡곡밥처럼 진기가 없어 이내 배가 고파올 것입니다. 하루의 식생활은 아침은 부드럽게 자극이 되는 설탕 등은 피하고 점심은 제대로 풍성하게 골고루 저녁은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간소하게 하여 우리를 위해 평생을 두고 봉사해줄 위장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모란꽃에 향기가 없다고 하나요?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긴 한데 자연에 대해서만은 너무 깜깜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신상에 대해서라면 자기 집안 족보보다도 훨씬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무 이름 하나, 새 이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연과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생활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된답니다. 모든 계절 자연을 느끼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봄에는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새로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느껴보세요. 5월에 피어나는 모라는 가까이서보다는 몇 걸음 떨어져 서면 그 향기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장미보다는 조금 여린 수줍은 향기. 그러나 모라는 향기보다는 그 흐드러진 넉넉한 꽃 모양이 값져서 중국인들은 모란을 꽃 중의 왕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져야 할 때가 오면 무너져 내리는 그 산뜻한 낙화. 꽃은 필 때도 고와야겠지만 질 때에도 고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 봄철마다 우리들의 인생사를 비추어 되새기게 합니다. 인간사 뜸을 들여야 하는 이유. 꽃들을 바라볼 때에는 얼만큼 피었는지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고 가까이서 봐야 보기 좋은 꽃이 있고 멀리서 봐야 보기 좋은 꽃이 있습니다. 매화는 밤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어 보기가 좋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이 아름답고 볼만합니다. 팻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팻꽃이 지닌 맑은 자태와 그 뚜렷한 윤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분홍빛이 지닌 그 봄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꽃이나 사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데 엉겨 있으면 범속해지고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휴대폰과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뭐든지 단박에 이루려고만 하고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도 뜸 들릴 줄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사 모든 관계도 세상살이도 뜸을 들여야 제맛이 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누가 가려내어 줄까요? 천지간에 외롭게 서 있는 내가 운명적으로 의지할 곳이라곤 오로지 책가뿐이다. 1801년 겨울 다산 정약용이 귀양 가면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볼 수 없는 패족의 신분이 되었으니 참으로 독수할 때를 만난 것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내 저술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것이고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톡수하는 것은 내 목숨을 이어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에서 26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재능과 출세를 시기하여 무고한 죄를 씌워 유배를 보낸 그때의 지배계층은 오늘날 그 존재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귀양살이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던 다산은 오늘까지 숨을 쉬면서 후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듯이 참과 거짓은 세월이 금을 그어 가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문. 많은 부모님들이 절에 찾아와서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지 물어옵니다. 그럴 때에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 바쳤다는 기도문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자식을 이런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날을 맞으려면 얼굴이 예쁘고 화사한 여인이 집을 찾아와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저는 공덕천이라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그 집에 복을 준답니다. 주인은 그 여인을 집 안으로 정중히 맞아들여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하였다고 합니다. 잠시 후 또 한 여인이 문 앞에서 서 있는데 그녀는 추한 얼굴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서 주인은 누구냐고 언짢게 물었습니다. 저는 흑암천이라고 하는데 나는 가는 데마다 재앙을 뿌리지요. 주인이 당장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자 그녀는 비웃으면서 말했답니다. 조금 전에 당신이 반기면서 맞아들인 이는 우리 언니인데 나는 항상 언니와 같이 살아야 할 신세입니다. 나를 쫓아내면 우리 언니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자 언니도 말했답니다. 나를 좋아하려면 우리 동생도 함께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시도 떨어져서 못 사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서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장일단 비바람이 개면 항상 그러하듯이 맑은 햇살이 온 대지에 쏟아질 것입니다. 올해 삼재를 만났을 때에는 어느 주부가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점을 보러 갔었는데 금년부터 삼재가 들었으니 입춘날에 절에 와서 삼재풀이 불공을 해야 액땜을 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옛날 인도의 전통적인 세계관으로는 대소 삼재를 들고 있는데 작은 삼재는 전쟁, 질병, 기근이며 큰 삼재는 화재, 수재, 풍재 또는 병재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을 수 있는 재난을 말합니다. 이런 재난이란 것이 굳이 삼재에 해이거나 아홉수에 걸린 사람만이 당하는 재난일 리 있겠습니까? 입춘날에 절에 가서 삼재풀이를 해야 한다는 말은 그 어떤 경전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말에 기죽지 말고 바른 가르침에 따라 이 풍진 세상의 재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든 기도나 공양하는 것을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지는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제부터는 삼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꺼이 맞으려고 하고 다음과 같은 언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웃들이 받아야 할 삼재를 내가 대신 받겠으니 나의 이웃들은 삼재를 만나지 않고 안락하게 살게 하소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사람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소중한 일입니다.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안정과 함께 올바른 식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위 동서구금, 양생법이라고 말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검소하고 소박한 식사를 권하며 기름지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미 대신 조, 수수, 보리, 콩, 현미 등 찹국으로 만든 밥을 먹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에 길이 든 혀는 거친 잡곡밥을 싫어하겠지만 그릇된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찹곡밥은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며 백미의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꼭꼭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해보세요. 찹곡밥을 먹으면 찬도 그리 많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밖에 나가 그 전처럼 흰밥을 먹으면 그렇게 싱거울 수가 없으며 찹국밥처럼 진기가 없어 이내 배가 고파올 것입니다. 하루의 식생활은 아침은 부드럽게 자극이 되는 설탕 등은 피하고 점심은 제대로 풍성하게 골고루 저녁은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간소하게 하여 우리를 위해 평생을 두고 봉사해줄 위장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모란 꽃에 향기가 없다고 하나요?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긴 한데
자연에 대해서만은 너무 깜깜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신상에 대해서라면 자기 집안 족보보다도 훨씬 소상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무 이름 하나, 새 이름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연과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생활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된답니다. 모든 계절 자연을 느끼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봄에는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내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새로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 향기를 느껴보세요. 5월에 피어나는 모라는 가까이서보다는 몇 걸음 떨어져 서면 그 향기가 은은하게 들립니다. 장미보다는 조금 여린 수줍은 향기. 그러나 모라는 향기보다는 그 흐드러진 넉넉한 꽃 모양이 값져서 중국인들은 모란을 꽃 중의 왕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져야 할 때가 오면 무너져 내리는 그 산뜻한 낙화. 꽃은 필 때도 고와야겠지만 질 때에도 고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아 봄철마다 우리들의 인생사를 비추어 되새기게 합니다. 인간사 뜸을 들여야 하는 이유. 꽃들을 바라볼 때에는 얼만큼 피었는지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르고 가까이서 봐야 보기 좋은 꽃이 있고 멀리서 봐야 보기 좋은 꽃이 있습니다. 매화는 밤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어 보기가 좋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이 아름답고 볼만합니다. 팻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팻꽃이 지닌 맑은 자태와 그 뚜렷한 윤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분홍빛이 지닌 그 봄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꽃이나 사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사도 마찬가지로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한데 엉겨있으면 범속해지고 시들해지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휴대폰과 인터넷이 넘치는 세상이라서 뭐든지 단박에 이루려고만 하고 즉석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참고 기다릴 줄도 뜸 들릴 줄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사 모든 관계도 세상살이도 뜸을 들여야 제맛이 나게 됩니다. 참과 거짓을 누가 가려내어 줄까요? 천지간에 외롭게 서 있는 내가 운명적으로 의지할 곳이라곤 오로지 책가뿐이다. 1801년 겨울 다산 정약용이 귀양 가면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볼 수 없는 패족의 신분이 되었으니 참으로 독수할 때를 만난 것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내 저술은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것이고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톡수하는 것은 내 목숨을 이어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에서 26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의 재능과 출세를 시기하여 무고한 죄를 씌워 유배를 보낸 그때의 지배계층은 오늘날 그 존재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귀양살이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던 다산은 오늘까지 숨을 쉬면서 후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이렇듯이 참과 거짓은 세월이 금을 그어 가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문. 많은 부모님들이 절에 찾아와서 자식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지 물어옵니다. 그럴 때에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아들을 위해 바쳤다는 기도문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자식을 이런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이 속삭이게 하소서.